반갑습니다. 이번 호암미술관 기획전 야금 위대한 지혜전을 기획하고 진행한 리움미술관의 이광배입니다. 전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시 관련해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큐레이터로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종은 코리안벨이라는 학명이 있을 정도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데 또 일부 시기의 범종만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지 현재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한국종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출발부터 그 형태나 미감이 차별성되면서 아주 훌륭한 범종으로 특히 서양에서 코리안벨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용고리 부분이 용류라고 하는데 이 용류의 모습이 한 마리의 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신의 표현을 봤을 때 상당히 여백을 강조하고 종신의 중심 인물상이라고 하는 조형의 어떤 인물상들이 시대별로 독창적으로 발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이나 일본 범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한국의 범종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한 마리의 용류를 가지고 그 범종의 표면에 다채로운 시대별 신앙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한 문양이 시문됐기 때문에 한국 범종이라는 독창적인 어떤 명칭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과거의 어떤 그러한 전통 제작 방식이 오늘날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표현 기법이 또 창의적으로 장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개발됨으로써 범종의 어떤 표면 장식보다 본연의 기능, 즉 소리를 내는 데 있어 좀 더 울림이 크고 깊은 소리를 내는 데 좀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지면서 제작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설림원종 아래에 모래를 설치한 이유, 전시 종료 후 설림원종은 어디로 가나요? 어떤 종 밑에 모래는 단순한 모래가 아니라 종을 만들 때 사용했던 주물사입니다. 갯벌의 흙을 수분을 다 빼가지고 몇 년 동안 말린 다음에 그것을 주물을 만든 부드러운 흙으로 어떤 정제를 해서 사용하는 흙인데요. 이런 흙을 통해서 걸려있는 이 종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냈다는 이 장면 자체가 이번 전시의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을 빌려올 때 종을 제작하는 곳에서 주물사를 또 부탁을 드려서 이번 전시의 디자인으로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성종사라는 곳에 이 설림원종 복원품은 또 반환이 돼서 또 안전하게 보관이 될 것입니다. 큐레이터님이 생각하는 야금전에서 꼭 봐야 한다 하는 작품, 그간에 좀 주목받지 못했던 이번 전시에서 출품했던 청동 운용문 음판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식 음판으로서 음판을 쳐서 소리를 내서 의식이나 시간을 알릴 때 사용했던 불교 범음구라고 합니다. 호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려워서는 안 되겠죠, 종교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한 대승적 포교의 방편으로서 다양한 어떤 방음구라든지 범음구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말은 이 범음구를 두드리면서 나는 소리만 들어도 불교의 가르침을 다 깨닫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종과 음판, 그리고 법고, 모거라고 하는 불전사물이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음판의 경우에는 구름 문자를 썼기 때문에 한자 그대로 하늘을 나는 짐승들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도구였을 것이고, 법고라고 하는 북은 소 가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육지의 동물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도구였고요. 그런 어떤 중요한 불전사물, 범음구 중에 이번에 출품된 음판은 전래되는 음판 중에 가장 걸작입니다. 그 이유는 조선 17세기에 제작이 된 작품인데 이 표면 장엄을 보게 되면은 17세기 유행했던 불화라든지 금속공예, 목공예, 심지어 조각 작품들을 포함했을 때 그 표면을 장식하는 그 시기에 유행했던 모든 문양이 함축되어 표현되었습니다. 한마디로 17세기 문양의 백과사전이 한 작품에 다 표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조열애자상의 부처님은 왜 손이 없을까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철을 손까지 통으로 주조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철이라는 것이 불에 녹여서 어떻게 주조를 만들m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철불 같은 경우에는 손 같은 디테일이 주조가 어려웠기 때문에 별도로 주조해서 끼웠거나
아니면 나무로 깎아서 끼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철불은 이제 손목이 대부분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고 완성도도 갖추지 못했던 철불을 왜 그렇게 집착하면서 많이 만들었느냐? 철불이 유행했던 시기가 바로 고려 전기입니다. 개성을 떠나서 뭐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충청도 쪽에서 많은 철불이 제작되는데 이는 지방 호족의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많이 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왕과 대등한 권위를 가지기를 원했던 지방 호족들은 자신을 철불을 통해서 형상화하려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철불을 통해서 발현되는 그 철의 강인함입니다. 지방 호족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원했고 그러한 과시하기 위해서 온화한 이런 금동불보다는 강한 철불을 많이 제작하게 된 것이죠. 장도작은 일반적인 도검류는 만들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의 길이를 장도라 불렀나요? 일반적인 베거나 어떤 찌르는 칼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장도라 할 때 장도는 길장자가 아니라 장식할 때의 장입니다. 실제로 긴 장도 같은 경우에는 1m 가까이 되는 장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20에서 30cm 정도의 길이로 몸에 착용하면서 보여지는 칼이 아니라 속에 감춰진 어떤 칼의 용도로 많이 사용했고 장도 문화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지게 된 그리고 우리나라 칼의 문화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또 전달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듭니다.